정청래 대표가 어제 저녁에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을 만나가지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하정우 수석도 현장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천을 받을 거라는 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 기자.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결심이 섰고, 지금 보면은 사표 수리도 됐다고 지금 보도들이 됐다는 나오잖아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시간 문제다.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같이 화두에 오르는 이제 전은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통화를 좀 했는데, 통화까지 했는데. 네. 정리할 것이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시차를 보고 아마도 그럼요. 출마할 것으로 네, 예상이 네, 네. 된다. 네, 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데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수석하고도 이제 깊이 대화를 해봤을 거고 전은수 대변인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이것저것 해봤을 텐데 두 사람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일단 그냥 일을 잘한다. 요게 공통적인 평가고 두 분 다 굉장히 동안이시거든요. 네, 그 하정우 수석 말할 것도 없고 전은수 대변인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그만큼 되게 이 청와대의 분위기를 되게 밝게 해주는 분들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두 분 다 약간 말눈광 캐릭터이시거든요. 막눈광 네. 캐릭터야. 네. 눈은 맑은데 눈이 맑고 업무에 아주 그냥 묻혀 있는 사람들. 업무뿐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기자들 응대하거나 하시는 것만 봐도 아주 속전속결에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누가 쓴소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뭐 시정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그렇구나.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기가 훨씬 센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돌파력이 있으셔서 사실은 기자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 어디 내놔도 잘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어제 저녁에 하정우 수석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후일담을 이제 늘어놓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정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선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가 까다롭지 않고 솔직하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막눈광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직설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필요할 때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읽혔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출마설이라 이런 얘기들이 오갈 때 약간 해프닝처럼 있었던 건 이제 초반에 이렇게 그 하정우 수석이 약간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뭐 인사권자에게 결정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뭐랄까 그게 굉장히 솔직한 얘기이긴 한데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라는 그런 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훈식 실장님이 이제 원유대사 하시고 돌아오자마자 원유대사 결단은 하고. 본인이 하는 거다라고 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셨었고 근데 그만큼 속내에 있는 그 고민 같은 걸 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랄지 이런 데서도 다 보여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정치 신인의 약간 화술이고 그게 오히려 더 화제를 낳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나이 얘기했는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1977년생 네. 그리고 이제 전은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 1984년생인데 네. 우리 강수영 변호사 몇 년생이죠? 참 형님 진짜 빌드업을 그래 하고 내한테 뭐야 합니까? 85년생입니다. 진짜요? 전은수보다도 동생이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충분히 자격이 있네요. 아니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음번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마도 나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의 농부님도 강수영 변호사님은 다음 총선에 비례로 가야 됩니다. 비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용남 의원은 머뭇거리지 말고 평택을로 나서야 합니다고 하셨는데 왜 읽으면 슬프죠? 갑자기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는데 우리 형은택 후보님 본인 선거 뭐 잘 치르시겠지만은 실제로 하정우 후보가 부산 북각에 가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선거 지형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AI 전문가, 네, 검사 그렇죠. 두 개 딱 팩트가 되잖아요. 네. 왜냐면 검사는 지금 뭐 사실은 한동훈 지금 와서 굉장히 무슨 뭐 투사인 것처럼 하는데 윤석열 하수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나 꼬봉이라 하려다 못했는데 하수인 맞잖아요. 꼬봉이라고 그 하셨네요. 밑에서 욕은 아니잖아요, 꼬봉이. 아니, 그 그렇죠. 밑에서 뭐 오야분 장관도 꼬봉이니까, 하고 네. 뭐 시켜서 비대위원장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잡아넣으려고 구속시키려고 국회 와가지고 이만한 거 가지고 뭐 구속 사유도 설명하고 증거도 다 설명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지금에 와서야 뭐 굉장히 자기가 뭐 민주투사인 것처럼 하는데 네. 검사예요. 윤석열 그러니까요. 밑에서 일하던 검사 맞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체포 이유 설명서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받던 거 다 지휘하던 사실상 지휘하고 역할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대 AI 전문가
검사는 남의 잘못 과거를 캐는 사람이고 AI 그죠? 전문가는 미래를 보는 미래로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와 네. 과거의 대결이에요. AI와 검사의 대결. 저는 뭐 네. 승부는 쉽게 결정난다. 네, 그런 표현도 있고 어떤 분 써놓으신 거 보니까 고향 사람 하정우 대 서울내기 한동훈, 공대 출신 하정우 대 법대 출신 한동훈. 이건 아마 좀 사견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할 사람 하정우 대 쌈할 사람 한동훈 뭐 이런 걸 써놓으신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네, 당연히 정확하게 보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친한계 쪽 정치인들이나 패널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동남풍이 불고 있다. 훈풍이다. 훈풍. 네. 네, 동남 쪽에서 훈풍이 불면서 영남 지역의 판을 바꾸는데 한동훈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부산 북갑의 후보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하.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 그다음에 그 부산 북갑의 이제 민주당 후보자가 딱 정해진 다음에는 그냥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박민식 이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둘이서 막 네거티브전 하면서 막 팩트 공격하고 원래 네. 이들이 싸울 때 팩트가 또 정확한 얘기들이잖아요. 서로 싸울 때 또 정확하게 막 싸우고 하다 보면 이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은 지금 한동훈 쪽으로 무게를 기울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너무나 꼴보기 싫으니까 이 지도부를 날리기 위해서는 한동훈에게 표를 줘야 심판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꼴보기 싫어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나 만약에 그렇게 네거티브전을 해버리면은 저는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투표에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부산 북갑이 뭐 전지수 의원이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다 졌던 데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곳이에요. 분열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은 약간 한동훈이 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절대 단일화 안 하는 그림을 네. 가면 누구 둘 중에 하나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와줘야 여기서 뭐 당선이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는 전제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죽어라 싸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싸움 같다. 아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 이렇게 지역구 부산 북감 얘기를 해봤는데 용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상일 후보가 이제 어쨌든간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네. 상황인데 네. 현역을 상대로 도전자 입장에서 싸워야 되다 네. 보면은 상대의 장단에 대한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상일 후보의 본인이 생각하는 약점은 좀 어떤 겁니까? 이분이 굉장히 쇼맨십은 강해요. 뭐 중앙일보 정치부장을 했으니까 네. 언론인 출신이고 바로 전화하고 바로 뭐 장관들한테 전화하고 바로 있으면 전화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우리 술 먹다가 막 전화하고 막 그런 거랑 네. 비슷한 네. 스타일이신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장점이 됐죠. 장관들하고 바로 소통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현근태 후보는 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되죠. 반면에. 그렇다고 제가 막 그 직원들이 있는 데서 막 전화하거나 민원인 앞에서 전화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네. 보여주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도 잘해요. 그 경기도지사한테 막 보도 자료 내고 또 보니까 막 재판도 잘 걸어요. 뭐 광교 개발 이익금 그래요? 나누는 게 있었는데 막 그런 거 소송하더라고요. 원래 경기도나 용인시 있으면 물론 뭐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지자체 간에 그렇게 재판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거 막 보도자료 뿌리고 그런 걸 좀 즐겨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편이라서. 네. 지금은 완전히 고립돼 있죠. 대통령도 바뀌었죠. 국회도 넘어왔죠. 의원도 4명 다 의원도 다 민주당 민주당이죠. 사람이고.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뭐 반도체 단지 뭐 결사 지킨다. 반도체 단지 대변인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혼자 보기엔- 어떻게 지킵니까? 혼자 어떻게 지켜요? 혼자 어떻게 지켜요? 회의도 잘 못 하는데 소통도 안 되고. 네. 그런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전은수 후보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공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유력하게 돌고 있는데 도대체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이렇게 지역구를 물려준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이벤트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대변인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혹시 이유진 기자가 옆에서 곁눈질로 좀 본 거 있습니까 지금? 일단 원팀이다. 처음에는 원팀이다. 네, 네. 그랬을 때 진짜 뭐 일하는 데 있어서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좀 취재를 한 게 있는데 막 그런 여론이 있나 봐요. 특히 지역지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전은수 대변인이 그 연고가 지역 연고가 없지 없지 않냐.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은수 부대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2살에 울산을 와서 울산에서 맞아요. 변호사 생활을 하고 했지만 또 공주교대 출신이에요. 충남이에요, 네, 공주는. 그래서 충남에 네. 아주 연고가 없다고 또 할 수 없고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특히 아산 을의 경우는 외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대요. 기업들이 그래서, 많이 네,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사실은 뭐 여기 토박이어야 한다 이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일 잘하는 좀 사람이 와서 좀 도시를 네, 네. 키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전임자인 뭐 그 강훈식 실장님의 어떤 생각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믿고 맡겨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수 대변인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네. 말씀 주신 대로 아산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그쵸. 있고요. 현대 자동차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다양한 국제 기업들도 지금 입주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산시의 그 평균 연령을 찾아봤더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연령은 45.1세예요. 근데 충남은 45.5세로 그보다 높은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40.9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젊은 층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된 그 지역이다. 이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인은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비슷비슷할까요? 제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뭐, 젊은 편이에요. 젊은 편이잖아요. 저도 왜냐면, 그렇게 아는 젊은 알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네. 많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이제, 찾아볼게요. 네, 전원수 변호사는 전원수 네. 대변인은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대선 때 그 우연히 대구에서 그 뭐 당행사에서 제가 방송 진행하다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이제 누난지 잘 몰랐고요. 누난지 몰랐고 그다음에 놀란 게 그 여기 그래도 대구의 행사지만 본인이 대구에 연고가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그냥 당원들 대구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도 거의 뭐 옛날 친구 만난 듯이 너무 잘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를. 자극성이 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세더라고. 네. 맞아. 예. 아니 진짜 슈퍼파워 2구나 저분은 네. 진짜 그막막 되게 중견 정치인처럼 너무 잘하는 거 순수하게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타민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네. 전체 분위기 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냥 맞아. 아. 그 서로 다 어색한 사이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와가지고 인사 한 번 하고 가니까 그냥 여기가 무슨 그 노래방의 회식 자리가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술도 엄청 잘 드십니다. 아, 술도 그래요? 엄청 잘 네. 먹고 술까지 잘 역시. 먹고 심지어는 주량을 네. 모른다고 하셨어요. 주량을 아, 모른다고 그래요? 하고 정치 무조건 하시면 되겠네. 네. 제작진이 뭐 여자 구교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량은 저랑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헤매는 타입이고 아, 네네. 저는 그 대변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도 예. 정말 일찍 일어나서 어. 4시 5시에 출근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갖춘 측면에서는 음. 저하고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청원하면 건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 경무를 시달리는데도 토요일에 그 큰 아들이 커요. 이제 네. 좀 큰 아들이 있는데 울산에 있거든요. 아들을 보러 울산을 아, 다녀와서 진짜요? 예. 그리고 일요일 회의에 또 참석하고 하는 거예요. 헐. 예. 그 진짜 대단하신데? 체력이 돼야 하는 일이다. 야, 예. 그 정도로 대단한 체력까지 겸비한 네네. 후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